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거래소가 마이너스 1.83, 코스닥이 마이너스 3.32,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했죠. 하지만 수급이나 원화 움직임 보면 사실은 시장이 너무 과하게 움직인 겁니다. 먼저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게 되면 사실 수급 보게 되면 오히려 거래소는 상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뭐 한 660억, 665억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2,514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메이저 외국인 매도보다 매수가 많으니까 사실 시장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거래소가 마이너스 1.83 수급보다도 사실 과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코스닥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87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441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빼고 일하면 소폭 하락을 해야 되는데 코스닥이 마이너스 3.32% 과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수급을 비추어 보면 과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 한번 볼게요. 사실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83, 코스닥이 마이너스 3.32 급락이 나올 정도면 원화는 위로 약세 방향으로 확 튀어야 되죠. 하지만 오늘 원화를 보더라도 원화입니다. 원화는 계속해서 사실 이렇게 강세로 가면 시장 상승이고 오늘도 아침에 약세로 시작을 해가 약세로 가다가도 보면 뭐 살짝 플러스 0.36% 온봉이죠. 살짝 전일보다 상승을 했고요. 이 얘기는 이렇게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간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수급이나 원화가 이렇게 튄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작보다 밀린 점, 이런 점을 본다면 시장은 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하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의외로 다음 주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크게 보는 것은 지금 중요한 지점인데 지금 지점에서 시장이 턴을 하게 되면 정말 대바닥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시장을 이렇게 크게 해서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작년 8일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시장이 조정을 받고 혹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훅 조정을 받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바닥을 잡고 이렇게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면 시장이 지금 이 모습은 전형적인 역헤드앤숄더죠. 이렇게 해보면 역헤드앤숄더가 되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대바닥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오늘 수급이나 원화 움직임에 비해서 과하게 하락을 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바닥을 잡고 그리고 1월 달부터 시장이 돌아 올라가게 되면 대바닥을 형성하는 역헤드앤숄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에 상승이 뭐 계속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뭐 현재 시장은 다음 주 바닥을 잡고 움직여 주길 보고 그렇다면 대형주 중에 어떤 업종을 매수해야 되는지 빠르게 한번 볼게요. 대형주는 크게 이렇게 볼게요. 뭐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은 IT의 대표적인 거 삼성전자, 그 다음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설명드리고 그 다음 바이오하고 콘텐츠입니다. 요 중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뭐 이건 뭐 바이오하고 콘텐츠는 같은 성장주라서 성장주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2차 전지 대장주는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 자동차에서 현대차,
철강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 조선주하고 해운주는 묶어서 한복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 건설, 그 다음 정유, 그 다음 금융, 요렇게 빠르게 한번 후다닥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보게 되면 4분기, 지금 4분기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로 갈 걸로 보고요. 반도체 업황 전체로 보면 내년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년에 이렇게 크게 보면 내년에 1분기가 이렇게 1분기가 저점, 반도체 가격이 가장 저점으로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2분기에 저점이 된다는 게 있고, 나머지 공통적으로는 3분기, 4분기는 회복이 된다. 이건 공통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업황이 1분기에 저점을 형성을 한다 그러면 약간 일찍 들어가는데, 일찍 들어갔다가 2분기 저점이면 고생을 하죠. 그래서 아예 아주 저점을 잡는다 이거보다는 내년 1분기까지 업황을 보고 확인이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한다. 따라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내년 4월에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돌며 대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저점이다 내년에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넥라인 오는 거 확인을 하고 들어간데 여기가 4월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 전략이고요. 그게 아니면 이 저점이죠. 55,000원. 이 저점에 오면 여기서는 선침해가 가능합니다. 헤드앤숄더가 나올 때는 한 55,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55,000원 1차 매수, 내년 4월쯤에 2차 매수, 아니면 아예 내년 4월에 매수를 하고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는 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아직 하락 흐름이 이어지죠. 그래서 얘는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오고 눌리고 다시 역헤드앤숄더라든가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거기에다가 4분기 적자 전환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얘는 금액 저점 잡기보다는 아예 내년 4월 정도의 업황을 보고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장주 바이오나 콘텐츠인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은 전통적인 성장주죠. 성장주에 대해서는 먼저 카카오 차트 열어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카카오 월봉 차트입니다. 성장주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 가장 크게 가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으면 상승을 하거나 높을 때는 시장이 잘 안 움직입니다. 성장주 특성이. 그래서 2022년 3월달 코로나 위기가 오고 제로 금리 났죠. 그때부터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나온다 얘기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서 V자로 이렇게 가지는 않죠. 가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반등이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사실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2024년부터 금리 인하가 되니까 최소한 한 2024년 정도의 관심을 가진다 생각을 하고요. 아예 잊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나 콘텐츠 성장주는 여러분들 지금 접근할 때는 아닙니다. 잊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업종 분석에서 입읍 때죠. 이때 제가 LG에너지솔루션 매수 의견에 들어가고
처음 여기에 상장해서 높은 위치 이 지점까지 상승을 보라고 했죠. 그래서 딱 제가 설명드린 지점 가고 강하게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이건 아직도 내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로 보게 되면 차트가 과하게 추세가 어느 정도 이탈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등이 나오고 21 이평선 반등 그 다음에 되밀리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진짜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21 이평선 반등 정도까지만 볼 수 있고 길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뭐 자동차는 사실 뭐 현대 기아 자동차 내연기관에서는 정말 실적이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전기차에서 성과를 내야지 주가가 달리잖아요. 일례로 뭐 내연기관 안 만드는 테슬라가 현재 시가총액 전 세계 1위라는 것은 전기차 시장 때문이죠. 따라서 현대차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박지는 않아요.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내 북미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죠.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보조금을 못 받아요.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면 다른 자동차보다 1,000만 원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팔리기 어렵죠. 그래서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나오기 어렵고, 그 다음 유럽 시장은 미국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자국만 뭐 하니까 얘네들도 그럼 우리도 하겠다. 지금 미국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유럽도 하게 되면 유럽한테도 안 좋죠. 양쪽에 치이게 되죠.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뭐 뉴스를 보다가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못 받는데 이걸 우리나라는 유예해주고 보조금 주겠다 이러면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뭐 전기차에 잘 나가는 것 플러스 내연기관 잘 나가는 것까지 합쳐서 V자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강하게 접근을 하고, 이게 아니면 뭐 굳이 자동차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 철강주 중에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보면 차트 모양이 딱 박혀 있죠. 앞에서 빠르게 다시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흘러내리고 있고, 뭐 카카오 마찬가지고요. 뭐 추세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조정을 받고 있고, 현대차 조정을 받고 있고,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은 1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20일 정배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얘는 상승을 하면서 정배열을 만들었다. 즉 그렇다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입니다. 차트적인 강한 애들이 강하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강한 애들 쪽에 붙어야지, 지금 코스피가 대바닥을 형성을 하면 이런 애들이 대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강한 흐름이고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월봉 고점에 비해서 아직 한참 낮죠. 고점은 여기잖아요. 월봉 고점은. 근데 지금 여기고, 그리고 원화가 지금은 이렇게 강세로 가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거죠. 원화 강세에서는 내수주가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원화 강세에 유리한 내수주, 철강주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과거 원화가 2003년에서 2007년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일 때 포스코 홀딩스 정말 큰 상승이 나왔죠. 다시 이런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뭐 크게 가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 관심을 가져도 된다.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그 다음에 뭐 페노션이나 HMM 해운주하고 조선주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해운 운임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사실은 해운주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운임 가격 하락이면 사실 조선주에게도 불리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경기 성장률은 우리나라는 올해보다 내년 경기 성장률이 GDP가 낮을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12월 FMC를 통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 했죠. 이렇게 보면 사실 내년도에 경기가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송이 확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운임 가격 하락 그리고 내년도 경기 성장이 멈춘다. 그걸 감안한다면 조선주라든가 또는 해운주 매수할 때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 건설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주택가격 하락을 하고 있고 PS 대출이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고려한다면 건설주도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정유주들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는 WTI 움직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유가는 WTI입니다. WTI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고점을 형성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죠. 얘가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으면 정유주 매수가 가능하지만 하락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승을 할 것 같으면 정유주 매수가 되지만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이건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로 상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배럴당 보면 77달러입니다. 77달러 배럴당.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유럽 연합하고 세번 국가하고 러시아 제품에 대해서 상한선을 60달러로 정했죠. 60달러. 즉 60달러 높으면 러시아 제품 사지 않고 낮으면 러시아 제품 산다. 이렇게 했죠. 이게 상한가가 60달러이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상승하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사실 지사나 유럽에 안 팔지만 가장 많이 지금 파는 게 중국, 그 다음 인도입니다. 인도. 여기에 가격으로 팔고 있죠. 그렇다면 사실 중국이나 인도가 사실 두바이유나 다른 데서 매수해 이만큼 매수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싸게 파니까 원래 사는 물량보다 적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유가는 상승하기 어렵죠. 가장 큰 소비국인 중국이 값싼 러시아 물건을 많이 사버리니까 다른 데 적게 사니까 유가가 상승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 유가라는 게 경제성장률하고 관계가 있는데 앞에 말했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V자 상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유주들 굳이 매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게 금융주. 금융주는 이렇게 해요. 금융주는 사실은 금리 인상기에는 예대 마진이 높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고 내년에 금리 인상이 끝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게 턱밑까지 다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보면 금융주들도 이제 상승할 모멘텀 공간이 작다. 그렇다면 주가는 움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주들도 크게 수익 내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업종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매매하는데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구독돼 있죠. 구독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어려운 시장 다들 힘들겠지만 사실 수급적인 측면 원화 움직임 측면 본다면 다음 주쯤 바닥을 잡고 1월에 움직이면 정말 대바닥이 나올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사실 포스코 홀딩스 지금 매수 가능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스코 홀딩스는 매수해서 중기적으로 가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수한다면 나폭 가대에 따른 반등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내년 4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5,000원 이하로 간다면 선침해 가능하다.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다들 어려운 장이지만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희건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